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6월 7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반도체의 원익 QNC 그리고 바이오의 ST팜의 강세 이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후발로 상승이 기대되는 관심 유망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15%대 상승을 보인 이 ST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요, 세계 3위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업체로서요, 현재 약 20개의 글로벌 올리고 신약 파이프 라인의 임상용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죠. 자, 그 중에 하나가요, 금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이 세계 첫 올리고 핵산 치료제 항암제로 신약 승인을 받았어요. 미국 제약사 제론이 개발한 올리고 핵산 기반의 이 제품인 이 이멜텔 스텔리가요, 이 이멜텔 스타트가 타킷으로 지금 시장의 한 10조 원 규모 중 한 20% 정도를 시장 점유율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ST팜은 이 전체의 한 20% 정도인 4천억 정도로 매출이 나올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은요, 2021년 8조 5천억 대에서요, 26년에는 22조 4천억 규모로 연평균 21%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 그렇죠?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심리면으로 볼 때요, 우리가 1분기 영업이익이 19억, 이것이 5월 2일 날 발표가 하는데요, 49.3%나 감소가 실적이 크게 부진했죠. 그리고 5월 하순경에서 5월 22일하고 5월 29일 날 전환사채 물량이 추가로 상장됐어요. 18만 주, 그리고 한 20만 주 정도. 행사 가격은 68,000원대. 그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회복을 시켜줬는데 한번 볼까요? 자, 5월 2일 날 실적 부진,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날 주가가 장중에 9% 정도 하락했다가 한 5% 정도 하락 마감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극복이 돼요. 그리고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2일 날 이 20만 주 추가 상장, 그리고 29일 날, 그죠? 29일이면 이날이죠. 그리고 18만 주 추가 상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22일 날에, 그러니까 20날이니까요. 20일이니까 20날 팔 수 있죠. 그러면 그 물량 다 나왔다. 그래서 주가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회복세고,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약 승인을 받으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걸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오늘 15%나 상승했다. 그러니까 재료면도 있고 하나는 심리면은, 그러니까 이 심리면은 이 주가 관리를 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주가가 오늘 크게는 상승했지만 이제 갖고 계시는 분, 이제 뭐 신규 추가 매수는 부담되죠. 우리가 이수장 증권TV의 하모니 포트폴리오의 바이오 종목, 이 ST팜은 우리가 12만원 정도 가서 팔고 SK 바이오팜으로 교체 매매할 예정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죠?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극대화를 위해서, 그죠? 고가에 매도할 수 있을까? 자, 보면요,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죠? 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이때 오른 거 보면은 한 50% 정도. 그죠? 예, 제일 저점으로 따진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61,700원에서, 그죠? 이 99,000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 50% 넘게 올랐죠? 그리고 3월달 기준으로 하면은 한 50% 정도 올랐고,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걸로 보면은, 그죠? 최저 바닥으로 치면은 한 8만원 정도에 50% 넘으면 한 12만원대가 때 초반이 나오는 거고, 최근 저점 이게 얼마입니까? 87,000원으로 잡으면 한 13만원대, 그죠? 13만원대죠?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생각한 대로 한 12만원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서부터 뭐 2분할이고 3분할이고 물량을 축소를 해서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좀 길게 주봉상으로 볼까요? 주봉상도 이게 좀 짧은데 한번 좀 길게 주봉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죠? 자, 12만원 전후에서는 또 한 번의 저항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적 고점일 15. 만약에 12만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은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 15만원 보고 간다고 보시면 돼서 일단은 12만원 정도 올라가면은 저는 일부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후속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바이오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바이오가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죠. 근데 이번에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연준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로 바이오주가 그동안 소외주에서 순환매 차원이 됐던 본격적인 추세적인 상승이 됐던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SK 바이오팜은 SK그룹 계열의 신약 개발 업체죠. 자, 상승 논리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가 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 그리고 중동, 캐나다 등 진출로 시장 확대와 함께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요, 이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이 올해 최대 한 4,200억 정도 본다. 작년에 2,700억이에요. 근데 작년 매출, 그러니까 23년 매출 2,700억도 그 전해인 22년도에 비해서 한 60% 성장했는데, 성장 60% 한 거에 비해서 올해도 또 한 50%가 정도 상승할 걸로 본다.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세죠. 그래서 이 미국의 에스코프리의 전체 매출이 한 28년도에는 한 1조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 성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 성장이 되는데 주가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다. 자, 이것이 몇 개월 전만 해도요, SK 바이오팜의 주가가 에스트팜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제는 2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에스트팜이 12만원이 넘어가면 한 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한번 교체 매매로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SK 바이오팜이요, 뭐 추세적인 어떤 상승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할 필요는 없다 해서 뭐 하루 정도 막 따라가지 말고 깔아서 바닥은 최근에 저점 수준에서 형성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8만원 초반대가 바닥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서 뭐 8만 5천원 밑에 조정을 받으면은 급하지 않게 그냥 받쳐놓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ST팜 이제는 12만원이 넘어가면은 비중을 줄여서 이 SK 바이오팜으로 교체 매매를 권해 드린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아까 그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전에 한 10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 미국이 한 55%, 그러니까 5조 5천억, 그 중에 미국 진출해서 이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가 올해 한 4천억, 그죠? 그러면 거기에 전체 5조 5천억의 한 10% 정도는 또 이 SK 바이오팜의 점령이 가능하다. 그죠? 앞으로 성장세는 지속 가능하다 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 바닥권에 헤매고 있다.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시장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것은 뉴스 특징주, 그날의 핫 이슈 종목을 분석을 통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이수장 증권TV에서는
매일 장 전에 이 뉴스 특징주와 그리고 우리가 증시 주요 일정표를 매주 월요일날 5일치 일주일치를 발송을 해 드리는데, 자 오늘도 그렇죠? 발송을 해 드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게 좀 매트로 내려왔네요. 오늘도 발송한 게 오늘의 핫 이슈에서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그러한 관심 종목들, 여기도 바이오 보면 신약개발 손잡은 제약사들 비용 시간 확 줄인다 ST팜이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HBM 테스트 장비 삼성전자 납품 단계 네오세,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을 뉴스 특징주가 있으면은 그 종목을 쳐봐서 나름대로의 주식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렇죠? 누가 주가 관리하는 그런 흔적이 보인다라면은, 그렇죠? 우리가 조정 마무리 국면에서 관심을 가지면은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시장 주도주를 항상 파악을 해 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이 정보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이라고 하고, 그리고 댓글을 꼭 달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요. 그리고 무료 정보 신청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매일 오전에 장 전에 뉴스 특징주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증시 주요 일정표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반도체인데요. 원위 QNC 이수항증권TV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강조해드리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역사적 고점 돌파를 했죠. 자, 원위 QNC는요 반도체에 쓰이는 부품 쿼드 생산 업체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는데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35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원위 QNC를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요. 자, 이것이 원위 QNC죠. 오늘 15.6% 오른 5,550원이 오른 41,950원. 월봉상으로 봐도 강력하게 돌파되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좀 많아요. 오늘 520만 주.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장중에 쇼츠로 방송을 했듯이 이번 전고점, 역사 고점 돌파는 준비된 돌파를 보인다. 그거를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역사적인 고점이 요번 돌파 전에는 그렇죠? 이 35,200원대였죠. 근데 그것을 올해 초에 한번 살짝 35,000원대 돌파한 이후 그 돌파한 이후에 한 두 달여간 그렇죠?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고점 돌파하고 두 달 동안에 정고점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닥을 많이 다지고 행보가 길어지면 상승폭도 그 기간만큼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도 이번에 두 달여를 거쳐서 물량 소화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상승 돌파의 에너지가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의미 있는 역사적 고점 돌파이기 때문에 저는 추세적인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최근 시장에 대한 부담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쇼트 장중 방송을 통해서 단기적인 물량은 비중을 2분할로 오늘과 월요일 나눠서 정리하고, 그리고 중기 관점 물량은 조금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더 끌고 가자란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은 유효하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자, 상당히 조정 나을 받고 오늘 강한 흐름 보였죠? 최근 강조해드린 종목군들 상당히 좋은 오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 종목 저는 ENF 테크놀로지는 오늘 뭐 거래 많고 상승폭이 커도 이제 상승 타고 요번에 올라가는 재료 힘이 좀 강해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당기고 중기고 그냥 홀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단기 종목으로 그러니까 원익 QNC를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오늘과 월요일날 2분할로 정리를 하면은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네오셈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죠. 반도체 종목 중에서 최근 강한 흐름을 작년서부터 보인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인공지능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된 종목이다. 특히 장비주들. 우리가 최근에 강조해드리고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PSK 홀딩스, 그렇죠? 오늘도 15% 올라오면서 74,600원. 우리가 이 종목도 뭐라 했습니까? 역수적 고점 사상 최고가에서 올라와 놓고 요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루하루 변동폭이 큰데 얘는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그만큼 누가 주가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난 거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장비주들입니다. 다 PSK도 장비죠.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반도체도 장비죠. 그러면 이 네오셈도 바로 장비 업체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고대역폭 메모리용 BX 텍스터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품질 평가 단계에 있어서 추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 HBM 공급을 시작하고 양산에 돌입하면은 장비 납품이 크게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재료로 어제 22%나 강세를 보였고, 자, 일반적으로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조정 나오죠. 근데도 오늘 원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다 보니까는 플러스권 조정 받았는데 따라가지 말죠. 이거는 12,000원 가면은 저항 말씀드리면 만약에 갖고 계신 있다면 뭐 한 30% 한번 이 12,000원 정도에 줄여줬다가 좀 조정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 정도가 나오면은 그죠? 오히려 매수서 저는 뭐 갖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대응하고 끌고 가도 되지만은 저는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대인 1,300원과 1,800원 사이까지 내려오면은 좀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나. 최근 반도체 주가 상승에 고대역폭 메모리도 되고 장비, 그죠? 이러한 쪽에 다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재료로 이미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그죠? 이미 한번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가격 좀, 그러니까 17,000원대에서 최근에 얼마입니까? 9,000원까지 거의 50% 가까이 해서 가격 조정은 이미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조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원과 1,800원 사이에 들어와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요건 약간 네오셈이죠. 보면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검사 장비 업체로 고대역폭 메모리의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 근데 양산 쪽이 아니라 현재는 HBM용 EPS 텍스터가 반도체 품질 평가 단계에 있다. 하지만 추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하면은 양산에 돌입하면서 장비 납품도 크게 증가한다. 하나 더 좋은 건요. 이 현재 제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네오셈이 만드는 후공정 검사 장비 대부분이 차세대 반도체 DDR5 DRAM, CSL, 그리고 이 젠5 SSD, 그쵸? 이러한 미래형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종할, 그냥 이대로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원하는 가격대에 내려오면은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